겨울방학에 그 듣기 교재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 근데 듣기는 이미 그 최저를 맞춘다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도 아주 소수 있긴 한 것 같은데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걸, 그러니까 아예 내신을 포기한 다음에 정시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지. 내신을 관리하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돼. 하더라도 왜 정시를 100% 올인하면 안 되냐. 고작 300명 되는 인원 내에서 정해진 시험 범위에서도 1, 2등급 내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전국 단위의 N수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상대평가로 원하는 등급을 실전에서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니네 학교 내에서 정해진 시험 범위 공부한 다음에도 1, 2등급 받기가 힘든데 그 무한 범위 내에서의 지문에서 N수생들과 싸워가지고 영어는 괜찮아. 영어는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10명 중에 9명이 2등급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영어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까지 다 반영이 된 채로 가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는 거야. 영어는 2등급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최소 2등급. 80점 받으면 되니까. 근데 다른 과목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애들 결과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나는 추천하지 않는 거고, 이제 3학년 되면 학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거든? 이제 정시 준비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인터넷 그거 아이패드나 휴대폰으로 인강 듣고 수행평가도 제출 안 하고 이런 애들 많을 텐데, 그런 애들 영향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괜히 휩쓸리지 말고. 겨울방학 커리에서 일단은 포인트가 독해랑 어법이거든? 듣기 교재는 이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LC를 하잖아, 숙제로. 근데 최저나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2학기 때 듣기 교재를 선정해서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첫 단추 어법을 한 번 더 풀어서, 근데 어법이 이미 완성된 애들이 있거든 실제로. 그 친구들은 이 첫 단추 한 칸씩 푸는 거 내가 보기 한 30분도 안 돼서 다 풀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 부족한 친구들은 채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첫 단추를. 그 다음에 독해에 있어서 수특교재를 부교재로 쓸 거거든. 내가 그 주황색 표지 알죠? 이거는 1월부터 어느 부분 풀어와야 될지 내가 단톡방에 공지로 알려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 단어장 하는 거랑 모의고사 단어까지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겨울방학 때도 누적해서 시험 볼 거거든. 그러니까는 빨리 그 워드마스터 2000, 그 수능 2000 단어 있죠, 주황색 표지. 그걸로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뜯어먹는 영단어를 누적해서 보는 거를 1일부터 60일까지 한 평균 85점 정도 맞으면은 그 수능 워드마스터로 넘어갈 수 있거든, 주황색 표지. 무슨 말인지 되냐? 보통 정시 그 수능 준비할 때는 그 주황색 단어장에 표지어 플러스 밑에 플러스 단어라고 있거든? 그것까지 암기해서 시험을 보니까는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뜯어먹는 영단어 말고 그 수능 워마로 단어장을 넘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이 길지가 않아. 수업이 8번밖에 안 돼, 1월달이. 특히나 학용여고는 개학이 빨라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은 33번 내용이랑 문장 구조. 내용 첫 번째 줄부터 보자. 이거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골든 얼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역사라는 게 기록을 한답니다, 많은 개인들을. 근데 어떤 개인들이 기록을 하냐면은, 컨텐트는 여기서 형용사잖아. 만족하지 않는 개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 이그지스턴스, 원래 우리 존재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뭐 문맥상 생활이라는 뜻도 있나 봐. 근데 나 그냥 존재라고 해석할게.
그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많은 개인들이 기록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존재야? 그들에게 뭐를 제공하지 않아? 그쵸? them 뒤쪽으로 일단 offer도 얘 수여 동사잖아. give, offer, write, send 이런 애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them이 첫 번째 목적어 나왔고 뒤에 나오는 직접 목적어가 몇 개 병렬 되냐? 3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하나, 둘, 마지막에 직목이 마지막 이렇게 3개까지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끊기는 거고 이렇게까지 구조 파악을 해오면 좋다. 이렇게까지 구조 파악 해오면은 니네가 해석까지 가능한 걸로 나는 간주할 수 있거든. 그 존재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그들에게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인디비주얼스잖아. 리를 버라이어티니까는 다양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 적은 다양성만을 제공하고 극소수의 다양성만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이킥 심리적인 긴장에 부족을 제공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긴장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다양성도 없고 심리적으로 긴장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도전만을 제공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얼포이트라는 것은 그 다음에 consider, 얘 목적어죠. 그 다음에 노멀은 목적격 보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세의 역할은 뭐야? 가목적어인 거잖아.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투부정사고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목적어를 쓰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빨리 본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 목적어라는 성질이 어때? 노멀? 일반적이라는 거야, 정상적이라는 거야. 뭐 하는 게? pulled forward. 이끌어지는 게, 당겨지는 게. 풀이 원래 당기다잖아. 당기다 뭐 이끌다. 이끌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얼폴트의 생각으로는. 무엇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야? 이끌어지는 거야? 미래의 비전에 의해서, 미래의 통찰력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근데 이 미래의 통찰력이라는 게 좀 어때? awaken의 목적어는 어디 있냐? awaken은 타동사로 깨우다라는 뜻이 있거든? 목적어가 그러는 게 뭐야? their drive가 목적어인 거잖아. 그쵸? 동사 다음에 awaken이라는 타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기 전에 전명이 들어간 거거든. 그럼 얘를 직역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빈칸에서 두 줄 얼폴트부터 얼폴트는 생각했죠. 일반적이라고, 정상이라고. 뭐 하는 게? 이끌어지는 게. 무엇에 의해서? 미래라는 비전에 의해서. 근데 그 비전이 뭐해? awakened. 깨우죠. 일깨우죠. 그 사람들 안에서 뭐를 일깨워? 그들의 드라이브? 욕구를 일깨우는 거잖아. 응?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욕구를 일깨우는 거잖아. 미래의 비전이라는 게. 뭐 하고자 하는 욕구야, 얘들아? 니네 다 말잖아. 선택지 몇 번이야? 그쵸? 1번이죠. 근데 어떠한 욕구를 일깨우는 거야? 미래의 통찰력이나 비전이라는 게? 그들의 삶에 대한 여정을, 과정을 바꾸는 욕구를 일깨운다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여정이나 과정을 바꾸도록 하는 욕구라는 걸 어디에서 유추하면 돼? 본문상에서. 어디를 읽고 그들의 삶의 과정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었냐? 바로 빈칸에 나는 3개 쳐왔거든. 1번 영광펜은. 그러니까 너네가 쳐온 것도 얘기하면 틀렸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내가 대답해줄게. 니는 어디로 쳐왔어? 1번 영광펜. 답의 근거. 써온 사람은 그 클리닉 양식 펴고선 보면 되잖아. 뭐디요? 그쵸? 빈칸 바로 다음 문장 정확하게 that. 일단 여기부터. 일단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볼 수가 있잖아. 일단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 그는 뭐라고 암시하냐면 사람들이 얘 포제스 뜻이 뭐야 얘들아? 동사 뜻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욕구를. 동기와 목적을 인벤트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lter를 인벤트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선택지 alter 바꾸다, 인벤트 만들어내다. 되냐? 근데 이 동기나 목적이라는 게 어때? 그들의 내적 에너지를 컨숨? 소비하거든, 고갈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이 있는 삶을 원하는 개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내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응?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연결을 외웠잖아. similarly. 뒤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신호잖아. 비슷하게. 그래 반전이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데 이 연결어 뒤쪽으로는 어느 부분이 비슷하냐. 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 휴먼스 거기 그 부분도 괜찮다. 근데 거기 지금 의선이가 말한 부분이 그 to him 뒤쪽이잖아. 그쵸? 이 부분 뒤쪽이거든. to him부터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끌어지는 거죠. 뭐 하도록 만들어지냐. transcend 초월하도록 만들어지잖아. 뭐를 초월하도록 만들어져?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형태는 알지. 전치사 오브 뒤쪽으로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잖아.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죠. 초월하도록 상태를. 단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되더라? having been created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초월하고자 되어진대. 그러니까 대신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 대신에겠죠.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만들어져 있는 상태 대신에 앞문장에서 부정 표현으로 바꾸면 되거든. 앞문장을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 대신에 그러니까 의선이가 말한 문장이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이거든. 인스테드 왼쪽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이 뒤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 대신에 인간은 seek to, try to랑 동의어다. 뭐가 되려고 해? creator? 창조자가 되고자 한다고.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이게 동격이다. 동격. 즉 창조자라는 건 뭐야? 액티브? 능동적인, 적극적인 shaper 하면은 shape가 형성하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 있거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우리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조자가 되고자 한다는 이 부분을 창조한다는 건 결국에 뭔가를 바꾸고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골라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의선이가 이거랑 대조되는 거잖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거랑 맥락이 비슷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또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이 부분도 괜찮지 않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를 만드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경로를 바꾼다. 선택지 1번이랑 맥락이 비슷하잖아.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도 맥락상 비슷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33번에서 골든 얼펄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야.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겁내 많고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모티브, 동기와 퍼포즈 그런 목적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역사에는 그런 위대한 사람만이 적혀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적혀있지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능동적인 건 아니거든. 그냥 처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그러면? 인간을 되게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골든이라는 사람, 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죠. 인간은 되게 능동적이다. 목적을 찾고 동기를 찾는다. 36번. 이런 지문이 정말 차라리 그 달 조석이나 태양의 지문보다 나한테 훨씬 좋거든? 이 33번 방금 한 33번이나 36번 지문이 난 철학이나 윤리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36번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거 꽤 어려웠거든? 근데 3점짜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답의 근거를 보니까는 또 그럴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보면은 anger, empathy라는 단어도 무조건 가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가져가야 되는. empathy 뜻이 뭐냐? 공감이죠, 공감. 분노와 공감이라는 건 역시나 대시 대시 사이에 있으니까는 뭐 부연 설명이니까 솔직히 안 읽어도 되는데 매를 물질과 반물질? 그러니까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분노와 공감이라는 게 공존할 수 없잖아. 마치 물질과 반물질처럼 존재할 수 없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장소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사역동사죠. 두 개가 언급됐잖아. 분노랑 공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를 들여와라. end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명령문이니까 하나를 들여와. end? 그쵸? 그러면 너는 the other?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로 지칭하는 거잖아. 다른 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래? 보내야 될 거래.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있잖아. 너가 blamer, 비난하는 사람이죠. 비난하는 사람을 into empathy, 공감에 넣게 되잖아. 즉 공감하게 되잖아. 그럼 너는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거거든. 내가 예문을 하나 써줄게. He stopped dead. 솔직히 얘들아 이거 dead 얘 품사 니네 뭘로 알고 있어? 형용사로 알고 있잖아. 형용사로 뜻이 뭐야? 죽은이란 뜻이거든. 죽은. 근데 부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히 즉시란 뜻이 있대. 완전히 즉시. 그 완전이나 즉시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면 adverb 알죠? 이와 핵심 문법 1페이지에 나와 있다. AD, adverb 부사.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는 즉 완전히 멈췄다, 즉시 멈췄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것도 해석되죠. stop dead 보이지? 보이죠? 근데 근데 이게 모른다고 해서 이게 답을 못 맞출 정도의 단어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너가 비난하는 사람을 공감하게 된다면 너는 그 사람의 화난, 렌팅, 뭐를? 포근하기를 즉시 멈출 것이랍니다. In its tracks. 즉시. 완전히 멈출 것이랍니다. 즉시. 그러니까 너네를 비난하는 사람을 공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즉시 멈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B번에 가장 큰 답의 근거가 되는 게 잘 찾아왔더라고. 이 however이죠. 하지만 갑자기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게 그 비난하는 사람은 알 것이랍니다. 뭐를 아냐면은 지금 여기 how부터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의문사 절이니까 주어는 얘거든. 이렇게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원래는 feel 뒤쪽에 있는 보어 있잖아. 보어. 감각동사거든. 보어인 angry, scared, or lonely가 지금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 보어들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해석 어떻게 돼? 하지만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은 안답니다. 얼마나 어떨지? 슬플지? 해석. 화날지? 무서울지 또는 외로울지 그 디펜더? 그 방어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돼? 두 번째 동사. 엘라이 하면 뭐야? 동맹으로 바뀌게 된대. 동맹. 같이 힘을 합치는 동맹. 동맹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however 뒤쪽으로 갑자기 상황이 긍정으로 바뀌냐 부정으로 바뀌냐. 긍정으로 바뀌잖아. 긍정적으로 바뀌잖아 상황이. 엘라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 되냐? 그 방어를 하는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 비난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냐? 이것도 구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거든. 혹시 이 엔드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지 알지? feel은 감각동사로서 지금 보어가 뒤쪽에 나온 거고 feel 뒤쪽으로 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접속사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보어랑 목적격 접속사가 엔드를 사이로. feel은 보어도 받을 수 있고 목적어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하는 거 봐봐. 이걸 이해했다고 하면 when부터
when부터 그 방어하는 사람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누구에 의해서? 비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뭐라고 느낄 때? 그들이 같은 편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대의는 누굴까? 그쵸? 블레이머랑 디펜더를 둘 다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편이라고 느끼잖아.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공격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there's nothing만 해석해봐. 뭐가 없어? 아니,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뭐 해야 할? 방어해야 할. 되냐? 왜냐면 둘이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보호자의 벽이라는 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그것과 함께 그의 unspoken 주어는 이 두 개라고 보는 게 맞아. 이렇게 두 개로. 두 개. 네모 가로로 월이랑 네모 가로로 묶어서 내가 주어 이라고 쓴 거 이 두 개로 보는 게 맞다. 그 보호자의 벽과 그리고 그 벽과 함께하는 그의 말하지 않은 rage 분노와 좌절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disappears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힌트는 이 end죠. end C번. 그리고 있잖아. What about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떨까? 어느 편에 있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의 쪽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 처음에 이 인간 펀치백은 그 권투에서 때리는 그 펀칭백이 좌절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비코이즈에 걸리는 주어는 뭐냐? 그쵸? 이 비코즈의 주어에 걸리는 거는 얘잖아. 왜냐면은 노메럴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절 안에 부사절이 들어간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되죠? 주절의 주어는 휴먼 펀칭 백 동사는 is가 되는 거고. 되죠? 그러니까 지금 C에서는 and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방어자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처음에 이 인간 펀칭백은 좌절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스위치는 여기죠. A와 B니까. 그 또는 그녀가 no matter what 무엇을 mirror 보여주다 반영하다 보여주려고 하던지 간에 outward 바깥쪽으로 지금 빨간색 세모가로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건 공격받는 사람이냐 공격당하는 사람이냐 공격하는 사람이야 공격받는 사람이야 아 쏘리 내가 말 어렵게 했지 디펜더야 블레이머야 디펜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알죠? 그나 또는 그녀가 무엇을 반영하려고 하던지 간에 보여주려고 하던지 간에 바깥쪽으로 그 이건으로한테 무지한 비난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때? 블라인드? 무지하거든 보지 못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디펜더가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려고 해도 디펜더가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mirror 바깥쪽으로 보여주려고 해도 이그노런트 블레이머는 그걸 알아 몰라? 못 알아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펜더의 입장은 되게 답답하겠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조용하죠. 거의 가까스로 혹은 거의 통제되고 있지 않은 분노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잖아. 자기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블레이머가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여기서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상황인 거잖아. B랑 C를 봤을 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C잖아. 지금 네모칸 안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그쵸? 블레이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블레이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C에서는 디펜더에 대한 엔드 뒤쪽으로 디펜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읽으면 그 릴리프니까 지금 상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지금 C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상황이었잖아. frustrated 때문에 좌절된 상황이잖아. 근데 B에서는 아까 긍정적인 상황이었냐 부정적인 상황이었냐. 그쵸.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었는데 A의 첫 번째 줄 릴리프 어때? 긍정적인 안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한 세트로 묶어야 되는 거는 BA가 되는 거잖아.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일단 C가 첫 번째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however이라는 연결어로 반전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니까는 C, B, A를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A. 그 안도라는 건 근데 누구로부터의 안도냐? 그쵸? 전치사니까 지금 뒤에 동명사.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fear. 두려움이나 hatred. 증오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안도 있잖아.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뭐를 유발해? 엄청난 rush. 쇄도를 유발하게 되죠. 무엇이 쇄도에 갑자기? 감사함이라는. 되냐?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주워 나오죠. 그쵸?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사람의 조용한 분노라는 건 뭘로 바뀌어요? 용서라는 걸로 바뀌잖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즉 용서를 넘어서서 뭘로 바뀌게 되는 거냐? 의지, 기꺼이 하고자 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노력하도록. 뭐를 향해서? 해결책을 향해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향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however 반전 포인트가 나면서 다시 긍정적인 내용이 진술될 리가 없잖아. 이 연결어로 봤을 때 A, B보다는 BA가 더 자연스럽잖아. C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however 나오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전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A, B라는 순서가 아니라 이 however이라는 연결어 때문에 BA라는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을 CBA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8번. 이거 솔직히 내가 글을 읽으면서 예시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예시가 생각이 안 났거든. 글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글을 읽고 혹시 예시가 떠오르는 사람은 나 좀 알려줘라. 일단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죠. 3점짜리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게 역시나 이 반전 포인트인 벗이잖아. 일단 글을 내용을 위해서 먼저 네모칸부터 읽어보면 하지만 많은 신호라는 건 그것들이 얘 해석 어떻게 할까? or passed 전달이 된 것처럼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means는 수단이라는 명사야. 수단.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지 간에 대의가 지칭하는 건 신호들이 전달이 되면서 세대마다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는 얘죠. 이 많은 신호라는 게 결국에는 변화라는 거를 겪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어때? 그들을 either A or B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더 일라브롯 형용사죠. 정교하게 만들거나 단순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뭘까? 시그널이죠. 시그널. 시그널이 뭔지는 몰라도 여하튼 시그널이 변화된다는 게 이 네모칸 안에서의 핵심 내용이잖아. 시그널이 변한다. 그쵸? 시그널이 변한다. 이 네모칸 안에서 요지는 그거 딱 하나다. 시그널이 변한다. 신호가 변한다. 많은 의뢰화된 디스플레이 그러한 표현들 있잖아. 근데 그게 수행이 되거든. 동물에 의해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돼? so 대시죠. 많은 의뢰화된 표현이라는 게 동물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게 너무 비절 이상해 보여서 우리에겐 너무 이상해 보이거든. 동물들이 하는 그 행위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그것들이 생겨났는지. 대부분의 다양한 그 형태 있잖아. 신호에. 근데 이 신호의 형태라는 게 어때 얘들아? 사용이
되죠. 다양한 종의 동물들에 의해서. 근데 어때 얘들아? 발생하지 않았죠. afresh? 새로 발생한 게 아니거든. 각각의 별개의 종에서 한 종이라는 게 진화했죠. 또 다른 종으로. 지금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이제 각각 진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 같은 조상이었다가 이제 다양한 종으로 분파가 될 수 있는데 특정한 신호의 형태라는 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owing to 알죠? because of owing to due to? 뭐 때문에? 효과 때문이죠. both A and B. 어떤 효과 때문이야? A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뭐야? 유전자 때문일 수가 있고 그 신호가 변하는 게. 두 번째로는 학습이나 경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스는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뭐야? 그쵸? 선천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쵸? 학습이나 경험이라는 후천이잖아.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신호의 형태가. 이해는 되지? 일부 신호라는 것은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 많은 종에 걸쳐서. 그래서 남아있는 거죠. 같은, 대부분 똑같이.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많은 종에 있어서. 되니? 지금 그 신호라는 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면밀하게 연결된 종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종종 약간의 variations, 뭐는 볼 수 있어? 변화를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왼쪽까지는 뭐라 그래? 그 시그널이라는 게 같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4번 선택지 오른쪽에서는 갑자기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 variation. 같다고 하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4번에 벗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답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응? 같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르다고 하잖아.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에 벗 연결어를 넣어주면 되는 거다. 하지만 신호가 변화할 수 있다는 네모가 4번에 들어가고 뭔 말인지 되니? 4번 선택지 오른쪽. 만약에 우리가 면밀히 관련된 종을 살펴보면 우리는 종종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거든. 어디에 있어서? 특정한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piece together 종합할 수 있답니다. 설명을, 확산에 대한 설명을, 표현의 확산에 대한 설명을 그 종에 걸쳐서. 지금까지 읽었는데 혹시 예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 예시가 뭔지 떠오르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그 생명 진화론에 대한 신호인 것 같거든. 일부 매우 정교한 표현이라는 것은 이거 한번 해석해봐. may have begun.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잖아. 일부 매우 정교한 표현이라는 것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단순한 버전에서 같은 행동 패턴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더 일라보릇? 정교해진 거죠. 그들이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전달이 되면서 세대에 걸쳐서. 뭔 말인지 되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유류가 짝짓기를 할 때 어떤 소리를 내잖아. 근데 그 소리에 있어서의 정교함은 다 다르잖아. 동물이 내는 소리를 생각해봐. 구의 소리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노래를 부르고 고래가 내는 그 소리 알지? 고래나 원숭이가 내는 소리? 그 소리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씩 다른?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많은 신호들이, 생존을 위한 많은 신호들이 있지만 그게 세대에 걸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야 이거 이해했어? 37번? 37번 이해했어? 이거 이해돼? 37번 내용이? 그러면 전략이 몇 가지야 총? 두 가지죠. 한 번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은 좋거든. 근데 이게 나 37번을 읽기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하늘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대 실제로. 하늘이 무너질까 봐. 아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인터뷰한 영상을 봤거든. 하늘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간대. 정말로.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거야 항상. 하늘을 안 보려고. 안 그러면 외출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것도 웃길 수 있잖아. 구름이 움직이는 거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 첫 번째 전략은 뭐야? 이 네모칸 안에서 나오는. 그쵸, 뭐? 두려움을 중화시키는 방법이잖아. 비유적으로. 그쵸? 중화하는 방법. 비유를 통해서 중화를 시키는, 두려움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데, 명사로 표현된 부분이 이거잖아. B번의 이 부분이잖아. 리프레션, 억압한 다음에 중화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쵸? 털이 많은 양이라고 비유를 함으로써 구름을 위험한 생물체가 아니라 Felicia Lambs, 그 네모칸의 위에서 세 번째 단어, 털이 많은 양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두려움을 중화시키면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그 B에서 내가 1번 형광 펜친 뉴트럴라이제이션 바로 밑에 버티 쪽으로 There is another,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 두 번째 방법은 한마디로 뭐야? 중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론화시키는 방법이잖아. 이론화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거든. 어떻게 이론화시키면 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마디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 A랑 C에 서술돼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거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 실제로 구름이 왜 살아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화시키는 방법이 A랑 C에서 서술되고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움직이는 구름을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으로 설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어려웠거든. 왜 어려웠냐면 B가 첫 번째 나오는 건 알겠거든. 왜냐면 내가 1번 형광펜 친 거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서 하면 한번 얘 중화하니까 중화 토픽끼리 묶으면 되거든. 얘를 1번으로. 근데 나 이게 A랑 C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어. A랑 C인지 C인지 A인지 이게 나는 어려웠거든. 그래서 오답으로 2번을 고른 애들이 나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 이게 오답률 8이냐? 8이네.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다고 난 생각해. 다 맞았냐 이 문제? 나만 어려워 젠장? 어떻게 너네는 A씨라고 생각했어? CA가 아니라? 이론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그쵸, 그 부분도 그쵸 좋은 접근인 것 같아. 그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의선이가 얘기하는 건 B에서 내가 1번 형광펜 이거 친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결국에는 GS를 보면 된다는 거거든. 아이들은 그것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론화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를 SS로 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구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움직임의 종류라고 하면서 뒤로 구체적인 진술로 열거된다고 봐도 되죠 사실. 그리고 C의 그 마지막 문장이 약간 마무리
그쵸. 내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도 생각했거든. 그 EYCM 문법 보면은 그 마지막에 결과나 목적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중에 결과나 목적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네모칸인가? 그 EYCM 문법 한번 꺼내요. 프린트. 그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나와 있는 부분이 5페이지거든? 5페이지인데 5페이지 부사절 접속사 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목적 결과 뭐야? 목적 결과? 목적 결과 부분에 맨 첫 번째 나오는 so that 뭐야? so that? 이 so that은 아까 나왔던 so that 구문이랑은 다른 거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랑은 다르고 얘는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거든? 보면 그 목적 결과에 so that 보이지? 괄호로 대쳐져 있는 거. 맨 마지막에 보여? 결국에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 in order that so that 보여? 그게 결과라고 생각하면 지금 C번에 한번 화면 봐봐. 이 부분이 결과를 계속해서 진술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so that. 이게 부사절 접속사 두 개거든. 그 5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목적 결과에 첫 번째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 보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애거든? 그래서 so that 뒤쪽으로 계속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결과. 그래서 얘를 맨 마지막, 그러니까 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나도 다시 한번 느꼈어. 이 so that 구문 뒤쪽으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술만 하는 A보다는 C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가지고 나도 맨 마지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문으로 끝났어. 난 명령문으로 끝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몰라. 그랬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내 생각 이게 너네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영상 일단 여기서 끝내야겠다.